안녕하세요. 원혜룡 국토부 장관이 규제를 풀어서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걸 바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거래 단절을 막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현대 현실은 어떻습니까? 규제 풀어가지고 집값을 떠받들려고 하는 거죠. 저게 제대로 된 정책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냥 놔뒀으면 집값 조정이 있겠죠.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팔려고 내놓은 호가들이 실질적인 거래가 될 수 있는 가격으로 점점 조정이 돼서 매수자들이 관심을 가질 가격으로 도달하고 그러면 거래가 성사되는 일이 생겼을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벌어졌던 그 부동산 개차반 같은 정책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개판이 됐죠. 근데 그걸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좀 바로잡나 했더니 바로잡기는커녕 더 뻔뻔질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더 풀어주고 있고 규제 더 풀어주고 집사라 빚내서 집사라 시즌2를 지금 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저기 둔전주공 7,500억 PF대출 주택보증공사가 대신 빌려주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걸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래단절을 막아야 된다? 거래단절 막겠다고? 아직 연끌하지 않은 2030들 40대까지 꼬드겨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비치게 하려고 개수작을 부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절대로 저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제대로 된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은 없다. 집값이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누구나 다 안정적인 주거를 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또 누군가는 부동산을 통해서 재테크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모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지난 5년 동안 집값이 2배, 3배, 4배 올랐던 건 비정상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부동산 전문가가 된 것처럼 부동산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 부동산에 가진 관심보다 자신의 생업, 본업, 자신의 생계가 달려있는 터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살고 어떻게든 좀 성과를 낼지 고민하는 게 맞았는데 그게 잘 안되다 보니까 자산시장에서 부동산 주식으로 좀 한탕 크게 돈 벌어가지고 좀 안락한 노후를 가져보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온갖 쓰레기들, 유튜브 가짜 전문가들, 온갖 놈들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미친놈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유명세를 앞세워서 나와서 언론에서 채권을 사야 된다. 주식을 살 때다. 삼성전자 사라. 온갖 개소리하는 놈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정책을 집행하는 장관, 그리고 고위직 관료, 대통령,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뭐 여러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많은 경제 부분을 담당하고 있죠. 근데 부동산에 너무 치중해서 부동산을 너무 과도하게 떠받들고 있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가 건설업체의 미분양 물량을 27조를 주고 사주라고 지시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왜 민간기업의 물건을 정부가 왜 사주냐라는 거죠. 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비싼 가격이에요.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제 자기 돈도 아닌 걸 자기 돈인 것처럼 그렇게 막 써대는 꼴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죠. 더 안심한 건 그런 대통령의 결정에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저를 포함한 국민들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거래 단절을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뭘 얘기하겠습니까? 집값 상승 기대 안 한다고 하지만 집값 내려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 최소한의 거래 단절로 가계 파탄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숨통을 틔우고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두고 볼 필요가 있죠. 시장의 기대보다 앞당기고 강도를 높인 게 맞지만 과거와 같이 빚을 내 집을 사라고 하거나 가격을 부양하려는 것과는 의도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모를 일입니다. 어떻게 흘러갈지요. 두고 봐야 될 거다라는 거죠.
저금리 시대에 주택가격이 폭등했고 고금리 시절에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등 여러가지 불안 요인이 있죠. 어떻게 될지 사실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댓글은 뭐라 그러냐면 뭐라고 횡설수설하는 거냐. 가격만 5년째 들어 내리면 거래되고도 남는다. 비정상적인 고점 가격에서 손해보기 싫다는 기득권, 부유층, 부동산업자, 건설사를 대변해주는 거다. 서민, 청년, 지방거주 소시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과 빈부격차를 조정하는 넌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비싸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다. 가격을 낮추면 거래가 된다. 가격 못 낮추게 막겠다는 게 그들이냐 이러는 거죠. 지금 가격은 비정상적이다. 가격이 적절하면 거래가 되는 건 당연하다. 자유를 얘기하더니 왜 개입하냐? 공산주의냐? 자본주의이고 자유 경쟁이고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얘기하면 함부로 개입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규제를 풀고 대출을 더해주고 이런 것들이 점점 경제를 더 망가뜨리는 정책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부로 부동산 시장에 뭔 짓거리를 안 하는 게 차라리 아무 짓거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빚내서 집 사라 시즌2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다 하더라도 집값이 쉽사리 올라가겠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거래단절일까라는 생각은 안 하고 부자들을 위한 정책만을 펼치니까 집값이 더 거래가 안 된다라는 거죠. 국민을 개 돼지로 한다라는 거죠. 8억짜리가 20억 됐다가 이제 겨우 14억 15억 됐는데 집값을 더 받으려고 얘기하는 거죠. 높은 이자에 누가 집을 사냐라는 거죠. 규제를 푸는 바람에 집주인들에게 집값이 잘하면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안겨주고 호가를 올리는 비밀을 제공했다는 생각은 안 드냐라는 거죠. 개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거래가 단절된 건 집값이 너무 폭등했고 집값이 다시 원상태로 떨어질 것을 모두 알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거다라는 거죠. 집값이 오를 때 좋았고 떨어질 때 싫다라는 거죠. 앞으로 부동산 관련한 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5억짜리가 15억이 됐는데 뭐 이제 고작 1억 떨어진다고 저렇게 난리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관련해서 어떻게 흘러갈지는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는 대로입니다. 거래는 계속해서 안 될 것이고 금리가 높아지는 만큼 사람들의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서서히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정말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100 이하로 내려가고 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가격, 전세가와 매매가가 별 차이가 나지 않는 시점까지 갔을 때 그때쯤에서 집을 살지 말지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를 고민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